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과 마을을 잇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대표 마을 미디어 마을 공동체 라디오 서구 FM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서해구의 미래를 책임질 서해구청장 후보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재영 후보와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서구 FM 청취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구청장 후보 구재영입니다. 서구 주민 여러분께서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을 막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주셨습니다. 이제 주민 여러분의 손으로 마지막 남은 윤석열 지방정부를 심판하고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를 완성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구청장님 후보로서 인사 말씀을 아주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핵심 슬로건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제 슬로건은 네네. 이재명 정부의 첫 서해구청장, 네네. 힘있는 구청장. 7월 1일부터 서구는 서해구로 이름을 바꿔 출범하게 됩니다.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GTX-D Y자 노선, 대장 홍대선 연장, 국제학기 유치 등 서구는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원팀으로 복잡한 문제는 해결하고 압도적 예산 지원을 끌어올 수 있는 힘있는 집권 여당의 구청장 후보, 20년간 서구가 키워진 실력으로 서해구를 더 크게 만들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현재 인천 서구의 가장 큰 문제 무엇이며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구의 최근의 상황을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서구의 재정인 것 같습니다. 네네. 서구의 올해 예산 편성을 약 1,200억 정도를 제대로 편성을 못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 중에서 공무원 급여 250억을 편성을 못했다고 합니다. 사장이 살림을 제대로 못해서 제 서구청은 지금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이렇게 재정위기가 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단순히 검단구와의 분구 문제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분구 얘기가 벌써 2년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네. 확정된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를 못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서구청에서 얼마 전에 앞서서 우리 서부 세무서죠. 네네. 세무서 건물을 인수하면서 52억에 인수했어요. 네. 그리고 리모델링비를 25억을 들였어요. 네네. 이렇게 해서 복지재단을 출범을 시켰는데 네네. 이 복지재단도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또 국민권익위 민원서비스 평가 네네. 최근 2년을 보면 평가 마등급 꼴찌를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원래 민원 그 인천시 감사에서 보면 기관 경고를 받았어요. 이렇게 보면 참 우리 구의 운영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요. 네네. 이재명 대통령과 박찬대 시장 후보, 서구를 지역에 두고 있는 김경, 이영우 국회의원과 함께 서구에 필요한 국비와 시비를 저 구재영이 당선되면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정책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문제는 굉장히 그 중요한 사안이기도 한데요. 2026년 7월 검단구로 분리가 되는 이 서해구,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새 출발하게 되는데 분기 이후 지역 간의 재정 격차나 균형 발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신도시와 기존 원도심 간의 정책 순위를 두고 주민 간의 의견이 갈리기도 있는데요. 개발 지역과 기존 원도심 간의 균형 발전 문제에 대한 우리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신도시와 원도심이 공존하는 우리 서해구는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라는 양날개가 원도심을 품고 높이 비상해야 합니다. 신도시에 계획된 개발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원도심 대도약을 위한 판을 짜야 됩니다. 네네. 균형 성장의 핵심은 선천 IC에서 인천 고가교까지 인천대로 지하화입니다. 김기현 국회의원과 함께 풀어낸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을 제대로 완성해서 원도심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됩니다. 방음벽과 고가교는 빠르게 철거하고 인천대로 중심부에는 대규모 숲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원도심에 부족한 주차장, 공원은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은 높이고 재개발, 재건축,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정비 사업을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서구청을 비롯한 원도심 일대 역세권 개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네.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딱 한 가지만 꼽는다면 나는 이렇게 체감을 곧바로 하실 수 있게 변화를 주도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원스톱 행정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답답한 민원 처리를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라와 루원 재개발 재건축 전담센터를 설치하고 편안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 체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청라와 루원시티는 부지나 사업에 따라서 시행자가 서구청, 인천시, LH, 인천경제청 이렇게 소관이 다 다릅니다. 네네. 주민께서 민원을 한번 해결하려면 구청 가면 시청으로 가라 그러고 시청 가면 LH로 가라 그러고 핑퐁을 해서 굉장히 민원 처리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 청라, 루원, 전남팀을 설치해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이 나서서 정비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재정 문제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데요. 현재 인천시와 서해구 사이에 분구 관련 필수 경비 확보 문제인데요. 인천시로부터 우리 구의 몫을 어떻게 당당히 받아오실 수 있을지. 분구에 따른 예산은 이제 우리 서구 예산과 사실은 별개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서구청에 따르면 네. 서구청 공무원 인건비 250억을 아직 편성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구와 금당구 행정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 1,230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요. 재정 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정복 시장과 현 구청장은 같은 당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하지 못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 모든 것은 현재의 구청장이 지난 4년간 살림을 제대로 못 살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당선되면 즉시 재정, 행정, TF팀을 가동하고 사무실이 아닌 직접 발로 뛰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 있는 구청장이 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측은 높은 주거비와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싶으신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예, 청년들에게 입시, 취업, 연애, 결혼, 육아 문제는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넘치는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구청장 직속으로 서해구 청년청을 설치하겠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제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실력 있는 서해구 청년들이 경험도 쌓고 해서 좋은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겠습니다.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공급을 열려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청년 주거 안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및 첫 독립 이사비를 지원해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청년들의 서구 입주와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치 서구의 청년들에게는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실 청년보다는 고령화되고 있고 1인 가구 증가로 이 돌봄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지금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정책 공약은 어떤 게 있습니까? 대한민국 세계 경제가 10위권으로 도약했다고 합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드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대로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으로 찾아가는 동네 약사를 도입하겠습니다. 약사가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복약 상담을 해드리고 돌봄과 의료를 촘촘하게 연결하겠습니다. 경로당 주 5일 급식 및 여가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주 5일 든든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해 드리고 경로당에서 웃고 춤추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해 구의 주민들은 사실 이 매립지와 근처에 있는 관계로 환경 문제 또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생활 환경 개선 그리고 안전 대책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매년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찾아오고 겨울에는 기습 폭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구청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습니다. 3폭이라 그러죠. 자연재난 대비 강화하겠습니다. 빗물바지 신설, 노후 하수구 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나무 심기, 그늘막을 설치해 한여름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겨울철 상습 결빙 구간에는 도로 열선을 설치해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수건사업인 청라소각장은 반드시 폐쇄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취임 즉시 검단구청장과 담판에 나서겠습니다. 합의가 안 된다면 검단구를 제외하고 서구의 서해구와 강화군이 사용하는 광역 소각장을 신설해 임기 내에 청라 소각장을 폐쇄 이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통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통의 시대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민 참여 행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과 어떻게 소통을 하는 구청장이 되실 계획입니까? 예, 소통이 제일 중요하죠. 예. 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렇게 했을 때 행정의 신뢰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참여를 통해 권력에 대한 감시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일정을 공개해서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높이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는 실시간으로 생중계해서 주민 여러분께 가감없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의 민주성을 높이고 예산은 대폭 늘리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 주민자치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민 주권 정부, 서구 주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구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소통과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서구에는 뭐 공중파 TV나 라디오가 없지요. 이런 마을 라디오를 포함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이 방송 활동을 하는 이런 기록 활동들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마을 공동체와 지역 미디어 역할에 대해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마을 공동체는 저는 매우 중요하다. 사랑방 같은 마을 공동체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마을 공동체가 단순히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의 복지와 안전 그리고 지방자치를 지탱하는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0위와 9위를 합쳐 약 2억 원 정도 보조금을 받은 것 같은데요. 예산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여러분의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봄과 소통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참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아마 그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는 공동체가 아닐까, 그리고 또 공동체 미디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정치인이나 행정가이기 이전에 인간 후보자, 인간 구제용으로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뭐 좌우명, 삶의 문장, 뭐 이런 게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좌우명은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좌우명이라기보다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이 소통이다. 네네. 소통이 되지 않다 보면 벽이 생기고 그 벽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 되면 무엇보다도 소통을 강화해서 지역 주민들과 견해가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우리 서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소통령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구청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챙겨야 할 현안도 많고 책임도 막중하고 또 몸과 마음이 아주 고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꼭 나여야만 하는지, 다른 후보는 절대 흉내를 낼 수 없는 왜 구제용이어야만 하는지. 저는 꼭 구제용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구제용이 노력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서구에서 구의원, 2번의 시의원, 구청 국회 보좌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렇게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분들이 바로 우리 서구 구민들입니다. 이제 와서 이제 우리 구민들에게 제가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구청장에 출마를 했고요. 다행히도 운이 좋았던지 민주당 내 경선에서 제가 선출되는 그런 행운을 누렸습니다.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서구에서 일한 이런 경험과 행정력, 또 중앙에서 배운 정치력, 지역에서 배운 실행력, 이런 것을 제대로 우리 서해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면 소통을 하는 구청장이 되고 재정을 원회복시키는, 그리고 또 힘 있는 구청장이 되겠다, 이렇게 강조를 계속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서해구 유권자들인 주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로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얽매인 낡은 행정으로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상 초유의 예산관리 실패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제때 편성하지 못하는 재정위기, 저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불통과 무능의 시대를 끝내고 힘있고 유능한 인물로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주민 여러분께서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을 청산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주셨습니다. 이제 주민 여러분들의 손으로 마지막 남은 윤석열 지방정부를 심판하고 대한민국 국가정상화를 완성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서해구청장, 힘있고 여당 구청장 후보입니다. 기호 1번 구제용을 선택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제가 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